연말연시에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은 아쉬움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이는 후회와 슬픔으로 보낼 것이고 어떤 이는 희망과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희망과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잘한 것은 무엇이고 잘못한 것은 무엇인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잘한 것은 기억 속에 남기고 못한 것, 아쉬운 것은 잊어버리기로 합니다. 저도 이 즈음에 새해에는 무엇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실행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처럼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새해 희망하는 일 찾아보시고 성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무언가 소망하는 일을 기록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노력하게 되면 성취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오늘도 잠시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배아현입니다. 100일 들어보겠습니다. 벌써 100일이 다가오네요. 시간이 참 빠르게 가네. 가진 게 없어 고생만 했던 당신께 난 미안합니다. 아가는 태어나 100일이면 반지 받고 연인은 100일 기념하는데 당신 떠나고 찾아온 나의 이날은 눈물만 밀려오네요. 사진 속에 당신은 웃고 있네요. 나 없이 편한가 봐요. 내 일생에 하나뿐이었던 사랑 당신이 그립습니다. 아가는 태어나 100일이면 반지 받고 연인은 100일 기념하는데 당신 떠나고 찾아온 나의 이날은 눈물만 밀려오네요. 사진 속에 당신은 웃고 있네요. 나 없이 편한가 봐요. 내 일생에 하나뿐이었던 사랑 당신이 그립습니다. 천년만년 살자던 우리 약속을 가슴에 새겨둡니다. 우리도 100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저물어가는 올 한 해를 소중한 추억 속에 간직하고 새해에 이루고 싶은 소망을 담아 오늘 방송을 할까 합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감상해온 시들을 가만히 보니 참 많이 읽고 감상평을 나누었네요. 기분 좋은 일입니다. 다양한 시인들의 시에 대한 심상을 들여다보며 즐겼지요. 그 빛깔이 시인들마다 다르다는 것을 느끼며 행복한 시간을 함께 해왔습니다. 오늘 올 한 해를 보내는 소중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며 감상해 볼 시는 백수문학 108호에 실려있는 시인들의 발표 신작을 감상해 볼까 합니다. 백수문학 108호는 올해 가을호로 발간되었는데요. 시인들의 열정적인 시심이 오롯이 실려있는 문예지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읽으며 감상해 볼까요? 먼저 곽은주 시인의 시를 봅니다. 여름 저녁이라고 하는 시네요. 여름 저녁, 곽은주. 붉은 구름 설레인다. 비로소 오는 사치, 가볍고 옅은 정열. 예쁜 웃음소리, 새로운 로맨스가 등불을 켠다. 바다 위 날리는 스카프는 간직한 낭만이지. 가벼운 재즈는 고독이지. 산은 검게 깊어지고 구름은 최후의 연소로 붉다가 작은 창마다 잠들 수 없는 설레임 걸어 검은 개도 검은 달맞이 꽃도 별빛 이슬로 인사하는 새벽까지 이별을 모르는 영롱한 꿈으로 날아간다. 여름 저녁을 참 다양하게 아름다운 이런 추억과 그리움과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여름날 저녁이면 저도 추억이 많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멍석 위에서 모깃불 피워놓고 할머니 무릎 베고 누워 밤하늘 별을 해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아무튼 여름날의 그런 시골의 저녁, 그 어둠이 슬금슬금 내려앉는 그런 저녁은 참 아름다운 그런 감성이 물씬물씬 일어나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에 읽어드릴 시는 김남주 시인의 지향이라는 시 읽어보겠습니다. 지향, 김남주. 하길 바라고 하려는 뜻 있어 하고자 하는 바를 오랜 동안 느려도 황소걸음으로 꾸준히 하고 또 하면 한 만큼 나아가고 무언가 이룰 테지. 산은 꼭대기까지 가야 하나? 그러지 않아도 된다. 힘 닿는 만큼 산 느끼고 오면 된다. 그 시간 즐기고 오면 된다. 산이 주는 중요한 가르침이다. 네, 김남주 시인은 지향이라고 하는 이런 시를 쓰셨는데, 그 목표로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하길 바라고 하려는 뜻이 있지만 느려도 황소걸음으로 서두르지 않고 꾸준히 하고 나면 한 만큼 성과가 있다. 뭐 그런 말씀이겠죠. 산은 꼭대기까지 가지 않아도 산 언저리를 막 돌고 와도 산은 갔다 온 거가 된다 하는 그런 스스로의 위로가 되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본인이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본인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속에서 만족을 느끼면 최고인 거죠. 자, 이어서 김덕희 시인의 깨어진 시간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깨어진 시간, 김덕희. 스치는 바람결에 싣고 간 꽃잎들, 추억을 떠나보낸 빈자리에 연근 열매 기다려보지만 공허가 만든 헛기침하는 쭉정이만 날리고 빈 대공에 염치 없이 앉아있는 빨간 잠자리, 무념으로 채워지는 시간, 보란듯이 날아든 철새는 철없는 새 한 마리, 화들짝 고요를 깨우고 심술맞게 날아가 버리네. 참 이것도 어느 그 늦여름 초가을에 그런 풍경이 언뜻 스칩니다. 헛기침하는 쭉정이만 날리고 빈 대공에 염치 없이 앉아있는 빨간 잠자리도 그렇고 어느 가을날의 그런 고요한 풍경이 연상이 됩니다. 참 좋은 시, 아늑하고 포근한 시였습니다.
자, 이어서 김모송 시인의 빈자리라는 시 읽어볼게요. 빈자리, 김모송. 당신이 떠난 빈자리, 눈물도 말라 굳어가네요. 한 번이라도 더 눈에 담아두고 귀에 대고 전할 말이 많았건만 미련만 뒹구는 빈자리, 추억만 줍고 있네요. 남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뒤돌아보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에. 영혼이 길게 남는 시입니다. 짧지만 그 빈자리가 참 크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머님하고 헤어질 때 그런 느낌일까요? 귀에 대고 전할 말 많았건만 미련만 뒹구는 빈자리, 추억만 죽고 있네요 라는 그 귀절에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이렇게 백수문학 108호에 실려있는 시 몇 편 읽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쉬며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정슬이 부릅니다. 사랑학 개론. 사랑해 말해주세요. 아, 이렇게 좋은 날씨에는 같이 손을 잡고 걸어봐요. 영화는 로맨틱 코미디, 팝콘을 살 땐 한반으로요. 사랑은 혼자 아니고 둘이서 해요. 달콤하지만 쓰기도 해요. 사소한 표정 하나도 모른 채 하지 마세요. 돌아질 때도 안아주세요. 여자 마음을 알아주세요. 세상에 오직 한 사람, 그들만이 전부니까요. 이교시 시작할게요. 가끔 분위기 잡아주세요. 비싸지 않아도 장미꽃 같은 사랑을 선물해줘요. 아, 비가 내리는 날씨에는 우산 하나로 걸어봐요. TV를 볼 땐 미스트로, 치킨 시킬 땐 한반으로요. 사랑은 혼자 아니고 둘이서 해요. 달콤하지만 쓰기도 해요. 사소한 표정 하나도 모른 채 하지 마세요. 돌아질 때도 안아주세요. 여자 마음을 알아주세요. 세상에 오직 한 사람, 그들만이 전부니까요. 혼자 아니고 둘이서 해요. 달콤하지만 쓰기도 해요. 사소한 표정 하나도 모른 채 하지 마세요. 돌아질 때도 안아주세요. 여자 마음을 알아주세요. 세상에 오직 한 사람, 그들만이 전부니까요. 그들만이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백수문학 108호에 실려있는 시인들의 시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앞서 읽어드린 시에 이어서 다음 시들은 어떤 시들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읽어드릴 시는 김미로 시인의 꽃잎 편지가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꽃잎 편지, 김일호. 늦잠 깨어난 아침, 꿈길에 별빛으로 반짝이던 그 얼굴 어찌 잊을까.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못다한 이야기를 꽃잎에 씁니다. 아직 그 푸른 숲속에 살고 있을까. 스치는 바람에 물어보아도, 하늘 저편 구름에 물어보아도 대답 없는 그리운 사람 궁금해지면 지워질 낙서가 되지 않을까. 한 땀 한 땀 술을 놓듯 편지를 씁니다. 어떤 이는 이미 천상에 올랐고, 또 어떤 이는 단숨에 달려갈 수 없을 먼 거리에 살고 있을 것이기에 그리움만 더 깊어집니다. 이름도 얼굴도 멀어져간 옛사람을 잊지 못한 채 피고 지는 꽃잎에 붉은 심장 핏빛 글씨에 편지를 써 수진처 모르는 아주 먼 길 따라 바람에 실어 보냅니다. 꽃잎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쓴 그런 기분으로 쓰셨나 봐요. 푸른 숲 속에 살고 있을까 하는 거기에서 많은 것을 상상하게 됩니다. 시는 이렇게 독자들에게 상상력을 불어넣는 그런 생명 있는 시가 참 좋은 거죠. 김일호 시인께서는 이렇게 서정적이면서도 뭔가 마음속에 따뜻한 위로가 담기는 시를 참 잘 쓰십니다. 자, 이어서 모나로 시인의 그 이름은 이라는 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름은 모나로. 한 잔 또 한 잔 마시는 술잔 속에 서러운 내 젊은 날들이 얹혀지고, 파도처럼 밀려오는 지나간 옛 추억들, 외로워서 만나고 눈물로써 헤어진 보고 싶은 얼굴 그대 있을 것 같아. 어느새 내 발걸음은 그 추억, 그 찻집, 한 줄기 지나간 바람이었나. 그 여름날의 행복한 꿈, 그 푸르른 계절은 속절없이 사라져 별들은 어제처럼 사랑을 속삭이고, 목매이게 불러보는 그 이름은 모닥불 연기 따라 밤하늘에 흩어진다. 해지는 저녁 먼 하늘 노을 위로 고단한 내 젊은 날들이 얹혀지고, 아련하게 밀려오는 아득히 먼 그리움, 사랑해서 만나고 그리웁게 헤어진 그리운 얼굴 그대 있을 것 같아. 어느새 내 발걸음은 그 추억, 그 벤치, 한 조각 흘러간 구름이었나. 그 가을날의 행복한 꿈, 그 아름다운 계절은 허무하게 사라져 텅 빈 공원 소리 없이 어둠이 내리고, 그리웁게 불러보는 그 이름은 찬바람 나뭇잎 따라 허공 중에 흩어진다. 가끔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슴속에 그렇게 잊혀지지 않는 이름들이 있어요. 문득 생각나는 그 이름들. 그 이름들이 주는 그런 추억의 아름다운 그런 기억은 매번 생각나는 건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 강하게 생각나서 몹시도 이렇게 그리울 때가 있고, 또 어렴풋이 생각이 나서 아련한 그리움이 이렇게 물씬 날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시를 읽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풍경은 아름다운 서정적인 그런 시골 풍경, 들판을 바라보는 그런 참 아름다운 풍경인데, 그 속에서 서성이는 그런 그리움의 조각들은 참 다양하고 많은 그런 흔적들을 보게 되네요. 자, 이어서 선기훈 시인의 물보다 안 진한 피도 있습디다 라는 시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시인지 궁금해집니다. 제목만 보고 제가 요거는 한번 선정해 본 거예요. 물보다 안 진한 피도 있습디다. 선기훈. 지숙이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멀리서 여러 번 병문안 와 아내에게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하는데, 처제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안부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고 옆동에 옆동인데 어떻게 지내는지 찾아와 보지도 않는다. 장모한테 물보다 안 진한 피도 있습니다 하니 뜬금없이 낯이 흰얼얼하고 목소리 떼앗하여 걔는 목사 되려고 신학대 안 나왔는가. 뭔가 좀 메시지가 강한 시네요. 그죠? 피 한 방울 안 섞인 어떤 그런 지인은 여러 번 찾아와서 아내 병문안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렇게 따뜻한 말도 나누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 그 아내의 동생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도 안부 전화 한 통이 없고 뭐 그런 아쉬움이 크게 묻어나는 그런 시인데요. 장모님이 하는 말씀이 참 더 마음 아프게 합니다. 목사가 되면 그렇게 몇 병문안도 안 오고 그렇게 하는 건가 봐요. 자, 어떻게든 마음이 좀 아픈 시입니다. 자, 이어서 신상우 시인의 복수초라는 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수초, 신상우. 칼바람에 얼개미 눈틈새 봄을 엿본 털보숭이 복수초. 동토를 녹인 꽃샘바람이 피어낼 때 너를 마음으로 만져보며 겨울 나비가 미쳐오지 못해 나라도 나비가 되어 너의 입술 되어 찾을까. 시린 너의 향기로 그대 오는가. 오던 길을 또 걷고 세월의 길을 나 홀로 걸으며 지는 겨울이지만 너무 짧은 내 모습 아쉬워 봄내 간직하리라. 네, 겨울이 지나고 나서 많은 꽃들이 이렇게 피고 움찔움찔 이렇게 피어나려고 합니다만은 복수초 이런 꽃들이 제일 먼저 피는 꽃들 중에 하나죠. 눈을 이렇게 밀어 올리고 피는 복수초들을 보면 참 저 생명력 하나는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봄에 그런 자기가 피어날 그런 때를 저렇게 귀신같이 잊지 않고 저렇게 피어날까 하는 그런 경이로운 마음도 듭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다양한 사연들, 꽃들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내 마음속의 심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때그때 한 편의 시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활자화돼가지고 책에 이렇게 실렸을 때 그 시를 읽는 독자들의 그런 그 깊은 마음, 그 중에서 그 독자의 마음을 은근히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시들이 참 얼마나 많은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운을 내게 하는지 우리 시인들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속에서 우리 시인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시들을 쓸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윤서령이 부릅니다. 아라리오. 눈보라비가 되어 내려라. 아리 아라리요 내 뒷돌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역용의 문화가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다음 시 읽어드립니다. 안우정 시인의 시 깨소금 주먹밥이라는 시 읽어보겠습니다. 깨소금 주먹밥. 안우정. 늦은 봄 새벽녘에 그심이 잡아 빈자리 잊고 여름 장마에 쓰러질까 부둥켜 안고 널 키웠다. 저무는 여름 끝에 너를 베어 묶어다가 다리 세 개 비틀어 마당 끝에 버티어놓고 참새가 쪼아갈까 목청 높여 허이허이 밤이면 이슬 맞을까 가만히 덮어 말려 커다란 함지박에 널 거꾸로 들고 부지깽이 회초리로 사정없이 두드려서 너의 속살 털어내어 얼기미로 걸러내고 키질로 까불어서 맑은 샘물 목욕시켜 가마솥에 볶아내니 온 동네가 고소하다. 우리 엄마 절구에다 널 빻아 거두고서 돌틈 낀 내 살점에 찬밥 돌려 뭉쳐내니 나이 70 다 된 친구놈 지금도 하는 말이 내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깨소금 주먹밥이 지금도 잊을 수 없을 만큼 최고로 맛있었다. 그 깨를 직접 키워서 함지박에 넣고 털어서 그 다음에 맑은 물로 목욕시켜서 절구에 넣고 빻아서 거기에서 무쳐낸 주먹밥, 이런 흐름으로 이렇게 쓰셨네요. 읽어내는 그 시간에 저도 입에 갑자기 침이 고입니다. 얼마나 고소하길래 친구분께서는 그 맛 지금도 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자, 안우정 시인은 이렇게 부모님에 대한 시, 이런 것, 고향에 대한 시, 어릴 적 추억에 대한 시, 이런 시들을 참 자분자분하게 참 잘 쓰시는 시인이십니다. 자, 다음 시 한번 또 읽어봅니다. 그 남자의 꿈이라는 시인데요. 이건 제 시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 남자의 꿈. 여규영. 언젠가 부둣가를 걸어본 적 있다. 바다의 눈물이 부둣가를 적신다. 온몸으로 오열하며 차가운 새벽 바다를 처절한 울음소리로 채우는 파도. 남자의 속 울음이 이랬을까? 추리한 남자의 기억이 바닷가를 배회한다. 인생의 목표가 있을 때 가슴속엔 낙원을 품고 살았다. 그 남자가 꿈꾸던 세상은 아직 멀다. 겨울 바닷바람이 메웠다. 골방에 틀어박혔던 겨울이 떠나고 봄이 오려는가? 어느 서해 바닷가에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문득 조용히 그냥 그 풍경에 잠깐 사색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아마 이 시를 쓸 때는 퇴직을 앞둔 무렵이었을 겁니다. 많은 생각들을 하며 보냈던 시간인데요. 남자가 가지고 있던 꿈을 과연 다 이루고 또 그 꿈 속에서 행복을 찾았는지에 대한 것을 스스로 반문했던 그런 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돌아보면 아쉬운 시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아쉬운 시간들을 어찌 해볼 수 없는 게 인간이고 사람입니다. 가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버리기 전에 지금 내 손에 주어져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해보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이종숙 시인의 조심스러운 비행이라는 시 한번 읽어볼게요. 조심스러운 비행, 이종숙. 조금 낡아진 몸, 나이도 한 겹 더 쌓여 다시 돌아온 직장. 젊은 동료들의 낯선 말투, 외래어 섞인 줄임말은 에메랄드빛 바다처럼 청량하다. 목덜미 주름의 세월을 거슬러 가슴 한켠 부푼 설렘을 안고 오래된 비행기로 또 한 번의 비행을 위해 활주로에 발을 디딘다. 이쯤 살면 수백 번 이착륙한 인생의 기류 속에서 담담할 줄, 조금은 당당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설익은 과일처럼 빛은 품었건만 향기까지는 맺지 못한 나는 화사한 컬러 화면 속 흑백 사진 한 장 같아
흰머리 보일까 조마조마 꼰대라 여길까 동료들 속어에 허둥대며 조심스러운 나. 이제는 새벽 서리꽃 같은 머리 흩날리며 주름진 시간마저 품어 안고 내 속도로 내 빛으로 날아간다. 그렇죠. 나이 들어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은근히 그렇게 신경 쓰입니다. 젊은 동료들의 어떤 그런 눈치도 보이게 되고요. 꼰대라는 말 들을까봐 말도 조심하게 되고요. 참 다양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종숙 시인께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내 속도로 내 빛으로 날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네요. 멋있습니다. 응원할게요, 이종숙 시인님.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임재한 시인의 울레기 어디 있니? 라는 시 읽어보겠습니다. 울레기 어디 있니? 임재한. 굶주린 배 채우려는 어린 뱀 새끼 아기 참새 먹이 삼아 공격한다. 참새를 꼼짝 못하게 칭칭 감고 아기 참새 살려달라 애원한다. 기진맥진 삶을 포기하는 애기 불쌍하다 눈물 난다. 뱀은 입 쩍 벌리고 입으로 잔인하게 삼킨다. 긴 터널로 서서히 빨려 들어간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는 나. 어쩌랴 그들에게 오랜 먹이사슬 포식자는 1시간 동안 뱃속에 놓고 아무 일 없다는 듯 풀숲으로 사라진다. 누군가는 배불러 행복하지만 세상에 태어나 날개짓 못하고 엄마 떠나 뱃먹이가 된 짧은 생. 새끼에게 줄 먹이를 물고 우리 아기 어디 있니 두리번 애타게 찾는다. 밥을 갖고 왔다 소리쳐 불러본다. 참새 어미야 내 새끼는 뱀먹이가 되어 이 세상에 없단다. 폭염 속에서 영문도 모른 채 먹이를 물고 있는 애처로운 엄마새. 한여름에 부는 홍판서댁 바람 시원하게 내 몸을 식혀주지만 애타게 울부짖으며 살아 돌아오라 기다리는 어미새 처절한 몸부림. 참새 새끼야 다음 세상에 올 땐 더 강하게 태어나거라. 싸움 없는 세상에서 잘 살아다오. 이 먹이 사슬 중에서 이렇게 뱀이 참새 새끼를 이렇게 잡아서 먹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시를 쓰셨나 봐요. 마음 같아서는 뱀이 먹기 전에 이렇게 어떻게 해서 좀 참새 새끼를 구출해 줄 수도 있었겠지만 뭐 어쩔 수 없는 먹이 사슬 때문에 그렇게 보고만 있었는 그런 시인의 마음도 참 짠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자기 새끼가 뱀에게 잡혀 먹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마냥 먹이를 물고 기다리는 참새, 어미 참새의 모습도 참 가슴 아프게 처량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편의 세상 사는 서사겠죠. 사람들의 세상이 못지 않습니다. 자, 좋은 시 잘 읽었고요. 감상도 즐겁게 기분 좋게 따뜻하게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한혜진입니다. 돌아설 때라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돌아설 땐 멋지게 가야지. 초라한
이별이란 눈물의 씨앗이요 이별이란 추억의 종착역 유행가에 마음을 실어서 저 하늘에 날리면 그만이지 서럽다고 울지도 말고 미련 때문에 아쉬워 말고 만났으면 헤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지 않느냐 돌아설 땐 멋지게 가야지 초라하게 눈물이 무엇냐 웃으면서 사랑 툭툭 버리고 가야지 사랑 툭툭 버리고 가야지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학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다음 시 또 몇 편 읽어봅니다. 최달식 시인의 요양원 가는 길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요양원 가는 길 최달식. 팔순이 넘은 누님 자신을 챙기지 못하니 요양원으로 모신단다. 장맛비가 억수같이 쏟아진다. 간병인들이 부축하여 봉고차에 태운다. 본인은 아는지 아무 말이 없다. 그냥 맥없이 몸을 맡기는 모습을 보노라니 애잔하다. 누구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좋아져서 오라는 말은 하지만 빈말일지 모른다. 이 헤어짐이 영영 이별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만감이 들고 씁쓸하다. 횡하니 떠나는 차를 바라보며 시름에 젖노라니 비는 더욱 세차게 내린다. 이 시간 나를 슬프게 하고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한다. 요양원으로 이렇게 모실 때 모습이지요. 가는 어르신도 그렇고 요양원으로 모시는 자녀분들 그 다음에 가족분들의 그런 모습도 그렇고 참 서로 말은 못해도 얼굴은 웃고 있어도 마음은 짠하고 아픈 그런 모습일지 모릅니다. 저도 제 모친도 그렇고 장모님도 그렇고 다 그렇게 요양원에 지금 계시는데요. 더 자주 많이 찾아뵙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참 죄송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조만간 시간을 내서 한번 좀 찾아뵈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어서 읽어드릴 시는 한성욱 시인의 악몽일 때가 더 좋다라는 시 읽어보겠습니다. 악몽일 때가 더 좋다. 한성욱. 기쁨과 슬픔의 필지를 측량하지 않고 기억하는 경계를 만들어내고 자신에게 차용한 악몽의 곁눈질로 외곽을 닫은 안구 위 관자놀이가 들썩인다. 수심이 훤히 보이는 악몽일 때가 더 좋다. 어두울 수밖에 없는 밤길에 돋보이는 꿈을 꾸었다. 아수라 속에 가뒀던 천정을 뜯어낸 것처럼 몰골들이 매달려 호의 비웃었다. 누전과 누수 방지보다 더 많은 군상을 배치할 것 아니냐고, 눈을 내려 다시 닫을 것 아니냐고. 어느 한 사람이 들어가는 골목을 따랐다. 어귀를 넘어서자 그가 되돌아 나오는 게 아닌가. 마지막 줄에 두 사람이 떠밀려 나도 돌아섰다. 다리가 묶여 일어날 수 없는 어디선가 본 듯한 장면. 함구한 채 떼지어 하직한 물고기, 입을 벌린 채 떼지어 굳은 생선, 때를 지어 살고 잡히고 전별한 사람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터널의 측면은 몹시 흔들렸다. 나를 얹은 터널이 함께 동행하듯 출구는커녕 뒤로 멀어지는 암흑은 멈출 수 없는 제업, 종착을 알 수 없는 레일,
눈꺼풀을 내리면 해저 같은 안도를 찾을 수 있을까? 다시 추워 올리면 출구에 도착해 있을까? 악몽일 때가 더 좋다라는 시가 제목이 눈길을 끌어서 읽어봤는데 읽으면서도 조금 좀 뭔 얘기를 하시는 걸까 이렇게 감이 잘 안 잡히네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김동훈 시인의 추억 속의 운동회라는 시 읽어볼게요. 추억 속의 운동회. 김동훈. 아빠 엄마 초등학교 다닐 때 추석이 되면 학교마다 운동회를 했대요. 까까머리 단발머리 아이들 운동회 날 비 올까봐 들락날락 밤잠도 설쳤고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함성에 우리 아들 1등했세 우리 딸도 1등했네. 연필공책 상품 받고 너도 나도 모두 으스대던 기쁘고 즐거웠던 운동회. 풍악소리 신나게 울리면 어른아이 모두 나와 덩실덩실 춤을 추던 한마당. 아 그리워라 그때 그 시절 추억 속에 숨어버린 운동회. 시골 학교 온 마을 축제였지. 네 맞아요. 저도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참 이 운동회 하면 참 큰 학교만의 행사가 아니라 학교에 있는 그 마을 전체의 축제였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즐겁게 이렇게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응원전도 참 거세게 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문희순 시인의 청개구리 한번 읽어볼게요. 청개구리. 문희순. 쿠키 만드는 날 나만의 모양을 만들었어요. 조물조물 반죽 위에 꽃도 하트도 축구공도 붙이며 알록달록 재미있었죠. 오븐 속에서 노릇노릇 쿠키가 완성됐어요. 그런데 만드는 동안 선생님 말씀에 괜히 반대로 말이 튀어나왔어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왜 삐딱하게 나올까요? 선생님 얼굴이 당근처럼 빨갛게 변했어요. 청개구리처럼 굴어서 친구도 선생님도 멀어지는 것 같아요. 다시는 안 해야지 다짐했는데 또 말이 툭 튀어나와요. 이런 내가 싫어 속상해서 주르르 눈물이 나요. 요즘에 학교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진짜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마음은 그게 아닐 텐데 꼭 반대로 이렇게 말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어떨 때는 귀엽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한번 쥐어받고 싶을 정도로 얄미울 때가 있기도 합니다만은 아이들이라서 그렇거니 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진실을 이렇게 왜곡해서 아이들이 생각한다면 얼마나 큰 문제일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앞서 읽어드린 김동훈 시인의 시, 또 그 다음에 지금 읽어드린 청개구리, 이 시들은 동시입니다. 이분들은 동시 시인들이에요. 동요도 이렇게 쓰시고 참 아기들하고 놀았던 그런 추억들을 시로 많이 쓰시는 선생님들이십니다. 오늘 읽어드리는 백수문학 108호 속의 시들은 다양한 모습입니다. 시조도 있고 동시도 있습니다. 이렇게 읽으며 서로 시를 비교하여 읽는다는 것은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즐거운 일일 것입니다. 자기 것이 최고라는 아집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의 시를 넓은 마음으로 볼 줄 모른다면 시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겨울 숲을 생각합니다. 나뭇잎을 다 떨구고 앙상한 나뭇가지만 추운 겨울날에 벌거벗은 몸으로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까지 서늘해지고 추워짐을 느낍니다. 그렇게 보이는 겨울나무도 봄을 기다리는 마음은 우리들과 같습니다. 몸속 물기를 최대한 비우고 바람의 해차를 비켜가기 위해 움직임도 조심스럽게 하고 부동의 마음으로 다가올 봄을 기다립니다. 저는 그런 겨울나무를 보며 내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그리움도 이제는 돌처럼 굳어져서 그것이 그리움인지 원망인지 분간도 안 갑니다. 하지만 뭉클거리는 기억이 살아나면 어느새 눈길은 먼 하늘을 따라 아득한 곳으로 떠납니다. 고요하게 자리하고 묵묵히 하늘을 보며 봄을 기다리는 나무로 살아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시를 감상하신 애청자님들께 고마운 마음 전하며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으로 은가은
귀인 들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늘이 내려주는 면 하나뿐인 내 사랑 영원한 내 사랑아 당신이 길이라오 그리움에 차오르는 당신